안녕하세요. 챗 GPT 같은 AI가 코딩 다 해준다고는 말하지만 정작 해보면 코딩하는 거 그렇게 만만치 않음을 느끼신 분들 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챗 GPT로 코딩 다 되냐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챗 GPT를 가지고 코딩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부분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코드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챗 GPT나 AI 코드 헬퍼와 같은 인공지능 도구를 통해서 코드를 좀 잘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코딩이라는 거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딩은 컴퓨터가 할 일에 대한 계획을 작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계획서를 쌍따옴표, 쉼표, 괄호, 느낌표 이런 암호 같아 보이는 문자들로 작성하게 됩니다. 이런 문자들로 작성된 것을 흔히들 코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계획을 코드로서 입력하는 행위를 코딩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계획하는 사람과 계획을 코드로 받아 적는 사람이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구분 없이 그냥 코딩을 한다고 하면 계획한다, 즉 프로그래밍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작성된 코드들을 딱 보면 첫 인식이 아무래도 특수문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암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 외워서 쓰는 건지 이런 걸 어떻게 써내려가는 건지 궁금해지기 마련이죠. 근데 이거도 쉽게 만든다고 만든 게 이거예요. 이런 거 아니었으면 1과 0으로만 코드를 입력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1과 0으로만 코딩하는 건 너무 심했다. 그래서 생각해서 만들어진 게 어셈블리어나 C 언어, 더 넘어서는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사람 친화적인 언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지만 코딩을 처음 접한다면 이런 파이썬 코드와 같은 것들이 사람 친화적인 언어라고 불리우는 것에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 친화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라면 먹고 설거지하기 이런 걸 사람 친화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친구 만나기, 식당 가서 밥 먹기, 카페 가서 커피 마시기, 서점 가서 책 사기, 학교 가서 공부하기, 코드 깎는 노인 구독하기, 알람 설정하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쓰기,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들이 평상시에 쓰는 말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요? 근데 요즘 AI의 발전으로 조금은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는 시대로 조금 더 진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는 말을 코드로 바꿀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프로그래밍은 여전히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아무래도 아직은 AI가 코드를 완벽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근데 이유가 이것 하나뿐만은 아닙니다. AI가 아직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쉽지 않은 큰 이유를 AI에게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충족되어져야 우리들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의 정리가 먼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래밍이 어렵다면 암호 같은 기호로 이루어진 코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전에 하고자 하는 것이나 처한 문제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한국말로 표현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흔히들 암호 같은 코드를 입력하는 코딩을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정작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것은 코드를 못 만들어낼지언정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스스로 파악하고 그걸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프로그래밍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AI를 코딩 보조도구로서 사용할 때도 매우 중요해지는 겁니다. 물론 모르겠고 어쨌든 되게 해줘 와 같이 AI에게 그냥 맡겨버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의 요구사항이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해질수록 AI는 정확하게 처리해내기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라도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방법도 상당히 피곤한 시간이 될 겁니다. 이거 고치면 또 다른 거 안 되고 또 때로는 그거 내가 의미한 게 아닌데 또 잘못 알아들어서 잘못 고치고 여러 가지 오작동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것을 반복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AI로 코드를 만들어내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특징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AI는 우리가 요청하는 일의 범위가 좁고 또 간단한 것이고 또 그것이 흔한 것일수록 실수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만약 간단하고 흔한 것이라면 AI가 해내는데 수월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에는 각자마다의 특수한 요구 조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복잡하고 흔치 않은 미션이어서 AI에게 부탁하는 과정에서 꽤 많은 시행착오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복잡한 것이라도 부분별로 나눠 놓고 보면 그것들은 간단하고 흔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AI로 글을 써서 블로그에 자동으로 포스팅하는 코드를 만들고 싶다고 해봅시다. 대략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한다면 어떤 코드를 만들어주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요구 내용이 대략적인 만큼 응답으로 또 가장 흔할 법한 것으로 대략적으로 제안을 해주겠죠. 여기서 AI와 핑퐁을 해가면서 계속 다듬어 가려면 갈 수는 있겠지만 꽤 피곤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간단한 대주제를 세분화해 볼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미션은 또 여러 미션들로 이루어지고 또 그 여러 미션들은 또 다른 여러 작은 미션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치 기계와도 같죠. 결국 이 하나의 큰 기계를 쪼개서 부품 단위로 보면 그것들은 나사나 볼트와 같은 기초적이고 흔한 것들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동영상 플랫폼이나 소셜미디어, 메신저 프로그램 등등 각각 하는 일이 다른 거대한 프로그램들이지만 결국 기능별로 쪼개놓고 보면 통신하기, 데이터 읽고 쓰기 이런 단순하고 흔한 작업들로 나눠지게 되죠. 이런 단순한 작업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프로그램을 이루고 거기서 의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세분화를 하게 되면 AI에게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이제 요청을 할 그 코드가 작고 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AI에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한다면 이게 흔한 것인 만큼 잘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세분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히 세부적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민이 세분화될수록 인공지능의 부담이 줄어들어서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그래도 물론 이 현 시점에서는 결국 이 방법으로 코드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이제 그렇게 만들어낸 코드가 적합한지에 대한 이 판단은 사람이 해야 되긴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AI가 만들어준 코드들을 받아서 이 코드 부품들을 이제 조립하는 것을 이제 사람이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드를 전혀 모른다면 좀 여전히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좀 다르게 생각하면 실제 구현에 필요한 코드 지식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의 전문적이지 않은 코드 지식으로도 그 이상의 것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모르더라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지, 무엇이 필요할지 등과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계획하는 것이 앞으로의 AI와 함께 해나가는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코드를 딥하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